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HSA로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IRA, 401k를 은퇴계좌로 하고 있는데 최근 이직을 했다. 이직을 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HSA 퀄리파이드 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HSA의 단점이 나중에 면세를 받으려면 의료비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제약 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를 자세한 규정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이걸 제가 고른 이유는 이제 또 4월 지금 9일이기도 하고요. 4월 15일 이때가 소득세 신고 마감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 HSA라던가 IRA의 프리미엄 22년도에 대한 컨트리뷰션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HSA 관련 주제를 정했습니다. HSA가 뭐냐?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죠. 그래서 계좌를 만들어요. 은행이건 뭐 보험이건 주식이건 계좌를 만들어요. 금융기관에서. 그리고 이에 대해 현금을 납입하고요. 이 계좌로 돈을 컨트리뷰트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계좌에서 불려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에 쓰세요라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텍스 베네핏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구체적으로 좀 더 보죠. 자, HSA,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고요. 의료비 지출을 위해 만들어진 계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HSA 퀄리파이드 보험이다라는 것이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 하이 디덕터블 헬스 플랜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에트나다, 뭐 유나이티드다, 뭐 이런저런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프로그램 중에는요. 보험 팔러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 HSA의 자격을 갖춘 플랜이어야 이 HSA에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HDHP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이와 같은 HSA에 불입을 하고자 한다면 컨트리뷰트를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그 해 플랜은 HDHP여야 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HSA의 장점이 뭐냐? 저는 이걸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 내용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은퇴 계좌요, 개인 은퇴 계좌, IRA, 뭐 Roth IRA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보면요. IRA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프리텍스로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입금에 대해서요, 세금 공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내가 예컨대 이게 매년 뭐 6,500불까지인데 내가 만약에 6,500불을요, 금년에 불입을 한다고 하면요, 내 당해 금년의 과세소득을 줄이는데 쓸 수 있죠. 그러니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IRA 계좌로 옮겨진 것에 대해 투자소득이 비과세냐? 맞죠. 그쵸? 무럭무럭 계속해서 자라나는 동안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은퇴 이후에 이거 다 은퇴와 관련된 계좌잖아요.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 혜택을 저는 지금 비교 설명하는 거고요. 근데 IRA의 경우는 트래디셔널 IRA의 경우는 이 나중에 은퇴 이후에 찾았을 때 대신에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은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반해 Roth IRA는 뭐였냐면 불입금 자체는 텍스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득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6,500불만큼의 금액을 Roth IRA에 넣는다고 하면 그 해에 소득세를 줄이는 데는 이 금액은 감안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Roth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이유는 그 이후에 그 투자된 계좌에서 불어나는 자산 모두는 전액 비과세 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나중에 은퇴 이후에 내가 찾았을 때에도 이건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피터 딜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창업 멤버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 지금도 VC로 엔젤 인베스터죠. 활약한 그런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Roth IRA를 써서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서 그 사람이 20 빌리언, 뭐 2 빌리언 뭐 이상을 몇억 불 이상을 텍스 프리로 벌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그런데 HSA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은 XX가 있는데 여긴 다 동그라미잖아요. 이 말은 제일 좋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내가 HSA 계좌에 컨트리뷰트를 하는 거는요.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패밀리에 대해서 7,800불인가가 2023년 제약 맥시멈 컨트리뷰션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7,000불을 넣는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하우스홀드 인컴 그 해에 소득세를 줄이는데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불어나는 그 계좌에서 이것저것 투자한단 말이에요. 어디든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계좌에서 불어나는 자산, 소득 역시도 텍스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자금을 나중에 꺼냈을 때, 인출할 때에도요. 조건을 만족하면 대신에
뭐냐면 의료비 목적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요. 사실 그 목적만 충족한다면 어느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보다도 가장 강력한, 가장 좋은 세금 혜택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불입금 세금 공제되고요. 그리고 투자이익 비과세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비과세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오리지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IRA나 비교했을 때 트래디셔널과 라트를 비교했을 때 방금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부분이었잖아요. 내가 나중에 꺼냈을 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꺼냈을 때 혜택을 보는 방법은 Qualified Medical Expense를 위해 써야 된다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 항목별 공제 대상이죠. 우리 뭐 디덕터블 내는 거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프리스크립션 주역에서 내가 같이 디덕터블 아웃 오브 파켓 뭐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요 두 가지예요. 롱터m 케어 인슈런스, 우리가 이후에 나중에 은퇴 이후에요. 생활 보조, 어떤 건강상의 리스크는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마다 어떤 그 리빙 어시스턴스가 필요할 때 그와 같은 서비스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주는 보험, 이게 롱터m 케어 인슈런스잖아요. 여기에 프리미엄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퇴 이후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입한 그 상황에서 아마 매년 이 롱텀 케어 인슈런스의 프리미엄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그 제약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맥시멈으로 컨트리뷰트를 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텍스 혜택도 보면서 미래의 롱텀 케어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디케어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게 만약에 앞서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은 세 가지 상황 모두에 대해서 비과세인데 그렇게 보면 IRA나 라스보다도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출에 있어서 메디컬 익스펜스여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결국 나중에요. 내가 찾아 쓰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그 시점에 미래에요. 지금 내가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 돈으로 이 메디컬 익스펜스를 쓰고요. 그 영수증을 다 모아서 리타이어한 이후에 과거에 이렇게 발생했었던 거다라는 것을 그때 사용하더라도요. 예컨대 내가 65세 이후에 이 메디컬 익스펜스로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 이후에 발생한 메디컬 익스펜스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65세 이후에 뭐 10,000불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과거에 내가 지출했던 메디컬 익스펜스에 리임버스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영수증들을 구비해 놓으면 그것도 역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결국 내가 가장 파워풀한 텍스 베네핏을 주는 프로그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메디컬 익스펜스를 과거 거에서도 우리가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거니까요.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혜택을 꼭 누리면 좋겠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요. 1,000불의 여유 자금을 헬스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서요. 7% 수익률로 계산한다면, 얻는다면 30년 뒤에 의료 비용 중에 7,600불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니까 큰 혜택일 것이고요. 가장 전형적인, 가장 일반적인 상황일 텐데. 그리고요. 또한 이 지금 50세가 넘은 어느 정도 중년 이후에 분들이라 해도 중년의 분들이라 해도요.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대 불입을 계속해서 하면요. 20만 불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7% 수익을 뭐 그렇게 아주 과감한 아주 어그레시브한 기대 수익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또한 병원비가 아니라 과거의 의료비 영수증을 활용하면 이건 온전히 텍스프리로 찾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롱텀 케어 인슈런스의 프리미엄으로 40대 어떤 가장이 매년 HSA에 넣은 것을 그 보험 구입에 사용한다면 또한 가장 그 목적에 적합하면서도 텍스 베네핏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꼭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간단하게 자주 묻는 질문은요. 내가 이게 앞서 그 하이 디덕터블 헬스 플랜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언제 시점이냐면 내가 불입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꺼내 쓰는 시점에 가입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4월 15일까지인데 2022년은 10월 16일 이거는 몇몇 그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의 태풍 피해로 인해서 세금 신고 늦춰진 그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분들은 4월 15일 이제 다음 주죠. 그때까지 이번 돌아오는 주죠.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안 쓰고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옵션이 있다. 나쁜 거 없다라는 거예요. 단점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안 쓰더라도 충분히 내 소중한 사람, 내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넘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자격이 있는 거죠. 앞서 HSA에 자격을 주는 보험이 아닐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좋은 보험 해주면 그걸 누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좋은 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HSA 되는 것은 하이 디덕터블 플랜이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 내가 자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어떤 경우에는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진 않겠죠. 예,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상이 59강하고 59-2강에 있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